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농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 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상반기 최고봉 농원 농사 뭐라고 해야 되지? 끝났다. 사실 올해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는가. 중요한 그 수없이 하루하루 그 긴박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긴박한 순간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만큼 했다.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거야. 너 최고봉 너 여기서 포기한다고? 풀들이 지금 저렇게 나 있는데 포기하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제 농장 작업, 올해 상반기는 이제 6월 30일이 상반기잖아요. 6월 달까지가. 그리고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데, 묘목 농사를 해보니까 사실 상반기가 제일 중요하다. 2월 말부터 3, 4, 5, 6월 달이 그 해 농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묘목 농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하반기 때부터는 장마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크게 손쓸 이미 상반기에 다 판가름이 나고, 하반기가 되면은 이미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최고봉 농원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발화옥제제 열심히 뿌리고 시간만 나는 대로 농약통을 짊어지고 살았고, 올해 결과적으로 제 원하던 대로 영양관리, 응애 그 살충제 관리, 수형 관리, 그리고 제초, 잡초 관리, 저는 제 능력에서, 제가 지금 여기 5,000평에 총 한 6,500평, 약 한 25,000주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 주인가? 아무튼 엄청 많은 양을 혼자서 25,000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인력 안 쓰고 삽목도 하고 충분히 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더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올해 농사는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끝나고 이제는 자연에 맡긴다. 잡초들이 아마 더 올라올 거거든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본격 드론 방제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현재 농원의 모습, 뭐가 부족했고 어떤 것이 결산,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아주 만족스러웠던 거, 그리고 조금 모자랐던 거, 부족했던 거, 지금 농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화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올해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거, 묘목농사, 침엽수 묘목농사는 1년차와 2년차가 확연하게 다르다. 이 난이도가 진짜 다릅니다. 이게 올해만 같으면은 이거 10,000평이 아니라 20,000평, 30,000평, 막 20,000평은 오바고요. 네. 그 진짜 이거 10,000평은 혼자서 인력 안 쓰고, 올해만 같으면, 다 2년생인 정도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작년 봄에 심었거든요. 작년 1년차 때와 올해가 달라진 점은, 저는 작년 생각하고 겁을 많이 먹었어요. 겁을 많이 먹고 풀 조금만 날까봐 막 걱정돼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물론 이 친구들은 약을 몇 번이나 맞았는데도 버티고 있는 중이고, 지금 6줄인가 빼고서는 다 그때 이제 저희 바깥 양반하고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중에 이제 와서 뽑으면 돼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2년차 되고 나서는 풀이 나면 어쩔 거예요, 지가. 이거 볼게요. 풀이 납니다. 물론 얘가 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블루에로우가 얘 때문에 죽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나면 뭐 어떤가? 오히려 8월 달에 이 풀로 인해서 여기 습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걸, 약간 그런 마음이 달라집니다. 1년차 때는요, 얘가 이 정도 있었다, 묘목이 보이지도 않고 죽기 일보 직전에 막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년차가 되는 순간 풀 좀 나면은 어차피 장마 끝나고 좀 하지 뭘, 약간 이런 여유가 생긴다. 진짜 다릅니다. 이제 얘는, 이런 애들은 살짝 뽑아줘야 돼요. 왜냐면 기분이 나빠. 내가 그렇게 얘네들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걸 나를 약간 능멸하는 것 같고, 조금 화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뽑아주는데, 아무튼
일단 현재 묘목 바로 옆에서 묘목에 직접적으로 묘목 성장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성장할 시기가 아니에요. 8월달 한창 덥고 해서 가을 되면 다시 성장을 할 텐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그때 이 조그만한 이 잡초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저는 올해 8월 말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비료 살포를 한 번 더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제 다른 데 이쪽 이제 이게 3년차 들어간 애들은 복합 비료를 좀 해줬어요. 고랑에. 얘네들은 아직 연면 시비 말고는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얘네가 지금 2년 차입니다. 작년 봄에 플러그묘를 심은 애인데, 야,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너무 잘 자랐고, 일단 그것보다 2년 차가 되는 순간 일거리가 확 줄어든다. 그 이유는 1년 차 때는 좀 심어놓고 잡초 조금만 방심하면 얘네 묘목들이 죽어버려요. 잡초 뽑다가 딸려 나와서 묘목들도 같이 잡초랑 딸려 나와서 죽고, 해 가려서 죽고, 세력에 밀려서 죽고 한데, 2년 차 되는 순간 여기 깔끔하죠. 여기도 뭐 잡초 같이 크는 거지. 뭐 이 나무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잡초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 킹 오브 브라반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 잡초 같이 더불어 살아가도 자기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같이 크는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기왕 이거 최고봉씨 이거 조금 이 거미들 있잖아요. 응애약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참 좋겠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기에 사실 응애 방제를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응애랑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렇게 응애 방제랑 영양 시비를 같이 드론으로 해줬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안 해준 지. 그러니까 거미줄이 조금씩 납니다. 어쨌거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2년 차에부터는 엄청 진짜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로테이션 돌려서 뭔가 2년 차 되는 나무 있을 때는 또 뭔가 심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더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올 봄에 잡초 관리에 신경을 쓰실 수 있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제가 진짜 작년에 요만한 딱 새끼손가락만한 털이묘를 심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잘 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이제 고랑을 잘못 판 문제 때문에 올 가을에까지 키우고 내년 봄에 다 여기 밭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일단 어쨌거나 1년 차보다는 2년 차에 들어서면 잡초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 관리가 쉽고 풀약하기도 쉽습니다. 냅둬도 안 죽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일단 올해 상반기 최고봉 농원의 상반기 이제 전반적으로 제 총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잘한 점은 3월 달부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발화억제제 살포 시스템 아주 훌륭했다. 아주 발화억제제를 제때제때 뿌려주기 때문에 풀이 나더라도 힘을 전혀 못 쓰더라. 지금 풀이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풀약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뽑아주는데요. 어디있지? 특히 진짜 어려운 여름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뚜껑만 얹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명아주 친구들은 이 명아주거든요. 얘네들은 애초에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있는데 발행이 약간 여름 잡초, 걔네들은 발화억제제 때문인지 뿌리가 거의 희말태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야 너 뿌리 있는 거 맞아 할 정도로 그냥 얘는 좀 있네. 얘는 뿌리가 왜 세지? 얘는 세다. 아무튼 그런 발화억제제의 효과를 확실하게 저는 봤습니다. 확실히 좀 나는 양이 좀 줄기도 줄었고 힘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 발화억제제의 효과를 제대로 봤고, 지금 잘한 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발화억제제를 사용한 걸 잘했다. 두 번째는 선택성 제초제 사용도 잘했다. 제 포인트는 사실 요런 망초대, 명아주 이런 잡초를 잡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여름풀한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걔네들을 위한 집중적인 이제 방제를 했어요. 얘거든요. 얘네들은 힘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선택성 제초제를 한 대 맞은 애들입니다. 지금 거의 냅둬도 죽거든요. 선택성 제초제, 이 화분과만 죽이는 선택성 제초제를 썼더니 얘네들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엄청 원래는 이렇게 쫙 번져져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없거든요. 뭐 얘네들이야 시간 뭐 그렇게
겁이 나질 않습니다. 걔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 두 가지가 올해 진짜 잘한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잘한 거, 세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영양 관리를 시작했다. 고량의 복합 비료를 주면서,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이나 뭐 2, 3주에 한 번씩 응애 방제를 계속 하면서, 응애 방제 할 때 그 믹스퍼트라고 하는 연면 시비를 같이 섞어줬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응애에도 효과가 있고 영양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응애를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잎이 이렇게 살짝 말랐죠? 얘가 딱 모양만 봐도 조금 더 높아야 맞는 모양인 것 같은데 끝에 이렇게 말랐잖아요. 네, 잘못된 점이네. 지금 이거 한 3주, 4주째 안 해주니까는 약간 이렇게 응애가 조금씩 입긴 입었습니다. 어이씨, 응애 해줘야 되겠다, 월요일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는 그 영양 관리를 잘했고, 영양 관리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봤다. 모양 봐봐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블루에로 3년생입니다. 지금 이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 침엽수 같은 경우에 이 높이 몇 센치 얼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가장 걱정이기도 했었고 조금 그랬었던 부분이, 이 묘목이 과연 A급 사람들이 선호하고 예쁘게 클 것인가. 그런데 예쁘게 진짜 잘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애들은 엄청 얇습니다. 걔네들은 과감하게 외대 작업도 하면서 삽수 채취하면서 그 옆에 가운데를 다 잘라낸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봄에 출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내고 올해 가을까지 빵을 다시 채우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봤다. 성장에 있어서 영양 관리를 하고 나니까 하고 했던 거랑 안 했던 거랑 아주 차이가 많았다. 무조건 나는 영양 관리 앞으로도 계속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잘한 것은 응애 방제인데요. 드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응애 관리를 잘했다고 하기엔 좀 민망스러운데, 제가 최근 한 3주 정도를 못했어요. 이 방심을 했더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응애 때문이 아니라 이 거미 형님들, 스파이더맨들이 자꾸 이렇게 얘네를 끝과 끝, 여기 형님들, 여기 딱 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스파이더 선생님, 이렇게 자꾸 나무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식을 하고 계시면 저희 묘목들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지금 굳이 이 넓은 세상에서 굳이 여기를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아하, 이곳은 원래 자기들의 터전이었다. 인간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냥 거미줄만 끊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거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거미 후손의 곳인데 갑자기 웬 나무들을 심어놔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응애약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시기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응애약을 작년에 제가 드론 방제로 하다 보니까 원액으로 그냥 완전 다 넣어서 살포를 했는데, 응애약 무지하게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말통 2가지 분량으로만 했어요. 하고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자주 해줘야 된다. 이 끝이 이렇게 파먹히는 거 있죠? 이게 응애입니다. 응애가 아예 없지는 않았네요. 지금 봤습니다. 반성한다. 예, 이렇게 그래도 효율적으로 응애를 한 번에 막 독하게 하기보다 자주 이렇게 응애 방제를 해줬다. 전 그거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거미줄에 이게 냅두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5가지 총평, 이 5가지 그래도 응애는 지금은 좀 그런데 그동안은 잘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 5가지는 잘했다. 올해 이제 총평이고요. 잘못된 거 첫 번째, 응애를 방심했다. 처음에 3, 4, 5, 5월, 6월 초까지는 좀 잘 하더니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날씨가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응애 타이밍을 막판에 한번 놓쳤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막 씻겨주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거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으로 방제할 때는 좀 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대신 드론 방제 치고는 액을 드론 방제처럼 원액으로 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말통에 이렇게 섞어서 타듯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응애 관리가 좀 모자랐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더 자주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올해 잘못한 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응애 방지를 계속 해주는 방식이 있고, 저는
내년에 여기 밭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로 심을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영양 관리해주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애초에 연면십이랑 응애 관리도 편안하게 좀 자동화를 해서 제 인건비, 저는 그냥 조금 최소한 사람의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얘기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그게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원래는 여기 관수를 올해도 아예 신경을 쓰지 못했다. 사실 지금 시기는 관수 별로 걱정 안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6월 초, 5월 이럴 때, 이제 4월, 5월, 6월 초 이럴 때는 되게 가물어요. 날씨가 비 양이 좀 건조합니다. 그때 만약에 물 공급을 제대로 해줬다라면 얘네들이 훨씬 더 잘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은 사실 선택입니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관수, 얘네들이 이제 수분 섭취에 대한 물이죠. 농사의 물은 필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비닐 멀칭 정도만 해줘도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버텨갑니다. 전 따로 물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때 건조할 때 물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잘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냐면 다 사놨거든요. 전 분수호스도 사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알아보고 했는데 자재만 사놓고 설치를 못했다. 이게 올해 두 번째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만 할게요. 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최고봉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원래 계획은 여기 지금 부직포로 덮여 있는 거 다 걷어내고 비닐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시간도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칭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 정도입니다. 네, 화면 전환할게요. 예, 사실 최고봉 부족한 게 한두 개 있습니까? 어쨌거나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새로 시도한 건 다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만 하고 안 했던 건 다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올해 관수 시설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얘네를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쿨러도 올해 설치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실행한 거는 너무 다 잘했어요. 실행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약간 그런 겁니다. 뭐라도 생각되면 자꾸 저는 또 성격이 뭐라도 무조건 부딪혀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에메랄드 그린인데요. 기적의 에메랄드 그린이죠. 700원짜리 묘목 심어가지고 터리묘 심어가지고 사실 1년차 때 아무것도 모르고 멀칭도 없이 심었던 데거든요. 거기를 이렇게까지 어쨌거나 살려놨습니다. 그렇게 얘네들은 1000평 처음에 제가 1년차 때 직장 다니면서 막 주말이랑 쪼개가지고 처음으로 했었던 곳인데 진짜 힘들게 했어요. 진짜로. 그때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전업이라도 못할 것 같아요. 이 평수도. 그런데 역시 농사는 기술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이 나무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얘는 되게 잘 컸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에메랄드 그린인데 잘 컸어요. 그래서 좋다. 아무튼 최고봉 올해 사실 농사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드론 방제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바쁘면 열흘에 한 번 정도라도 농장에 올 건데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한 게 이제 제 본 직업이 원래는 농부였다가 이제는 직업이 바뀐다기보다는 제 주 무대가 이제는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원래 여기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얘네들만 들여다보고 풀도 매주고 고민도 하고 뻘짓거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봤자 8월 말까지인데 8월 말까지는 드론 이제 방제, 그리고 비료 시비 이런 것들 드론으로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농장은 많이 못 올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막 이렇게 주저리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많이 성장을 했고 나무들도 예쁘잖아요. 너무 이 색감 미쳤다.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농장에 올 때마다 제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 태산이에요. 응애 방제 해야 되고요. 지금 드론 차에 다 실어놨는데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보니까 응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와서 응애 방제하고 지금 진짜로 다시 내리러 갑니다. 그거 하고 여기도 해야 돼요. 이것도 아직 이제 보수를 못했습니다.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도 보수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작업하고 한 번 더 오긴 올 거예요. 월요일날 한 번 더 와서 최종 점검, 이제 여기 해야 될 일 최종 점검을 할 건데 어쨌거나 이제 거의 마음이 이제 드론 방제 막 준비하고 차 세팅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잡초 안 잡혀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다라고 이제 아마 같이 공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니죠. 장마철에 풀 계속 올라오고 그렇지만 언젠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장마 풀이 계속 올라오고 끝나지 않는 이 잡초와의 전쟁 언젠간 끝납니다. 왜냐면 언젠가 겨울이 오거든요. 네, 그때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나고 이 또한 이렇게 힘든 것 또한 지나가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 또한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이 드럼 다시 내려야 돼요. 지금 집에 다 가져가려고 온갖 잡동사니들 다 실어놨는데 응애 상태를 지금 촬영하면서 봤어요. 저 정도였나? 3일 전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월요일날 응애 방제를 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고봉 감사합니다. 뿅!